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테크노파크와 대학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광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스마트 일터 도시와 주거 도시, 서비스 도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략과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광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그리고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과 조례안을 처리하며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광주시의 경우 올해보다 4,740억 원 늘어난 4조 5천억여 원 규모로 통과됐고, 시교육청 예산은 2조 2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시의회는 또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과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7건을 처리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안매장 의혹이 있는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조사가 재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오전부터 옛 광주교도소 북동쪽 담장 부근에 대한 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굴 장소는 80년 당시 삼공수 소속 전 소령이 5.18 희생자 시신을 매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보한 곳으로 익명의 제보도 2건 더 있었던 곳입니다. 기념재단은 또 땅속 탐사 레이더 조사 결과 의미 있는 신호가 잡힌 옛 상무대 인근 광주 천변도로에 대한 발굴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방안을 포함한 사측의 경영정상화 자구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대책위원회는 채권당과 경영진이 제시한 정상화 계획은 구성원의 고열을 짜내려는 철진한 계획이고, 부실 경영을 초래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조치는 없다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K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한다는 설이 흘러나와 주가가 오전 한때 29% 치솟는 등 출렁였지만 SK 측은 현재까지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 전남의 경쟁력과 상생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광주 MBC 창사 특집 3번째 여론조사에서 시도민 생각을 들어보시죠. 광주와 전남 상생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여론선도층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40%가 행정구역의 분리라고 답했고요. 23.9%는 지역 이기주의, 13.5%는 정치적 포퓰리즘을 꼽았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체 복원을 위한 선행 요소로는 38%가 행정구역 통합을 꼽았고, 정치적 이해관계 청산과 정부사업 공동 추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77.3%가 낮다고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광주 전남의 자산으로 섬과 숲 등 자연환경을 꼽은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남도 음식과 같은 생활문화자원, 5.18 등 정신적 자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는 관광 레저 분야가 24.5%로 가장 높았고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순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90% 정도가 찬성했습니다. 분권형 개헌에 우선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자치재정권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광주와 전남 학계와 언론계, 경제계 등 여론선도층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도민 여론조사는 광주 전남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광주 MBC의 5.18 당시 미국 백악관 회의 문건 단독 보도 및 5.18 발포 명령자 추적 취재가 광주 전남 민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광주 MBC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 제작진과 이들과 협업 취재를 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에게 민주언론상 본상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이 추락하는 열악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과감하고 치열하게 5.18 문제를 다룬 점이 매우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무는 오늘 밤 광주 KT센터에서 송년회 밤을 갖고 올 한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로가 큰 봉사자들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3년 전부터 캄보디아 현지의 광주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희망나무는 올 한해 8차례에 걸쳐 200여 명의 광주 의료진과 청소년이 의료봉사에 나서 만여 명의 현지인들을 치료하며 광주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실명위기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현지 어린이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새 삶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연탄은행에 연탄 200만 장, 12억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연탄은 전국 1만 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전 봉사단원 100여 명은 연탄 나눔과 함께 전기 설비 점검 등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타이어 수천 개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호타이어 전직 간부 38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금호타이어에서 생산한 대형 화물차 전용 타이어 8,900개를 빼돌려 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빼돌린 타이어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혐의로 61살 비모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전 고위 간부 56살 A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선로 용량 등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기 석 대를 9천만 원 싸게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에도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